정말 내가 겁이 없을까요? 물론 나도 사람이라 겁이 나긴 합니다. 즉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만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특히 해보다 내가 꼭 하겠다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겠다는 신념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은 잡히는 시간이 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할 때면 항상 자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않아 떨어지고 외롭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외모 빼고 모든 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어머니도 사내 자전거처럼 아빠와의 사업을 40년 넘게 이끌어 왔습니다. 아빠의 사업이었지만 대부분 일자리는 엄마가 맡아서 하였습니다. 어릴 때 내가 보았던 어머니는 늘 도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결정 앞에서 돌아올 때면 어머니께서 용심히 하고 해보면 되지,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질주에 따라 점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지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어머니처럼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답하면서 큰 걱정을 하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항상 어머니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면 언제나 해결책이 보이며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에게는 어머니는 왼손입니다. 그 점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어머니 같은 국권을 함으로 꼭 이름을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에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이수만수가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어 멘토가 있다는 것은 물론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멘토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득 고민이 해주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다들 함께하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책을 읽은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나의 지정관계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들이 성공하는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찾길 바랍니다. 나의 둘째 동생은 본인이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용 위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별무사탄시 무용을 성공하려면 무용가가 되는 것 말고는 길이 많이 다른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무용하지 않으면 급진적인 다른 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동생 곧 성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하는 것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많은 돈을 수밖에 없어서 왜냐면 비전이 없는 무용을 계속해야겠다고 고집 피우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맘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난 새로운 길을 안내했습니다. 무용을 전공했기에 길쭉하고 예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필라테스가 처음 되기 시작했는데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필라테스 다국에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2년째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지도자 과정을 지도하는 교육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요즘 나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내가 그때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그렇게 두려웠는지 진짜
들었고 무용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바보 같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 그렇게 숨에서 내 동생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큰 결정 이후 동생은 새로운 도전에 이제 곧들 하는 편입니다. 죽어도 할 줄만 걷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한계에 맞게 이게 사회적 형식을 배웠습니다. 아마 우리 세계 대부분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밖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생각했을까요? 사람들까지 해보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상대방을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하고 목소리를 떠서 다시 말하고 봐야 되는 그겁니다. 바로 자신감은 사람들은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습관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말처럼 목소리도 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감은 있는 사람들께 끌리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의 에너지와 내가 같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감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함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감이 생기면 먼저 자신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거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혹은 경기를 잘할 수 있다 등에 대한 자신의 느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합니다. 즉 자존감은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자존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생기면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고 신념이 되고, 그 신념과 자신감이 만나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하며,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결과 행동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언제나 나를 믿어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주셔야 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날 진짜 수고했다 하고 셀프로 토닥이를 해줍시다. 그리고 그런 내가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사랑보다는 나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나는 된다, 반드시 잘 된다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매일 아침 모닝 루틴을 할 때 꼭 외치는 학원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늘 잘 안 풀린다면 매일 하는 일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중에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봅시다. 내가 내뱉은지도 모를 자율성도 그냥 습관적인 말이 나온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떤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단어를 머쓱히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짜는 일이 많냐는 습관을 많이 하면 이게 나이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 전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가 주는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작은 실천 중 하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말하고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일하다 보면 자녀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일도 예민해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부터 불안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지금부터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루도 좋은 날이 없을까요? 매일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여러 생각에 느끼는 것이지 매일 자연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 오늘도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겠으니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아이들도 더 잘 케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 하나 바꿨을 뻔했는데 하루 동안은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일을 배우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만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족 부모가 추적을 놀아놓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내가 자주 바꿔주는 되지만 그 말은 부모가 주장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화가 나기보다 더 사람도 저는 변해지길 바라고 되면 안 그랬다가 말 가지게 됩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럼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언어를 바꿔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줘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를 크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까지 한다고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고 그 외의 시간들은 다시 각자 보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원 원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라는 곳에 아이들만 요청할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하나가 아이들의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일도 학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